도발 행위 자체를 두고 비신사적, 비매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심리전 차원에서 본다면 이는 약자가 강자를 꺾을 수 있는 훌륭한 비책이 되기도 합니다. 멘탈의 금이가 냉정을 잃은 상대만큼 쉬운 상대는 없기 때문이죠. 스포츠를 비롯 특정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왔던 한국 선수들은 이에 수많은 도전자로부터 각종 도발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점이 있었으니 멘탈이 남다른 한국인에게 섣불리 도발했다간 감당하지 못할 일만 생긴다는 것이었죠. 이변의 연속인 스포츠 세계에서는 특히 화제성 있는 매치의 경우 경기 전 선수들 간의 신경전을 지켜보는 것도 나름 쏠쏠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한때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의 경기가 그중 하나였는데요. 약 50만 명이 참여한 ESPN 승패 예측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70%가 메이웨더의 승리를 점쳤고 BBC나 뉴욕타임즈 또한 MMA 룰이 아닌 복싱 룰이라는 점에서 맥그리거의 승리 가능성이 절망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맥그리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경기 사흘 전 기자회견에서 그는 메이웨더는 2라운드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1라운드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후원 장담을 합니다. 반면 메이웨더 측은 49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도발은 늘상 겪는 일이었고 21년간 별별 소리를 다 들어봤지만 난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다며 챔피언다운 몇 마디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죠.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메이웨더의 압승이었습니다. 혹자는 복싱 레전드를 상대로 10라운드까지 끌고 간 맥그리거가 나름 선전했다고 평가하지만 실상은 시종일관 메이웨더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한판이었습니다. 4라운드까지 자신의 특기인 아웃복싱으로 일관하며 상대의 체력을 빼놓은 메이웨더는 5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거의 보여준 적 없었던 인파이팅에 들어가며 기선제압을 시작했는데요. 10라운드까지 버틴 정신력 자체는 높게 살만하나 맥그리거의 복싱 데뷔전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탐색전에 불과했고 전력 파악이 끝난 후 완전히 갖고 논 것을 보면 초반 선전 또한 메이웨더의 의도한 바라 볼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천상계 실력자에게 도발 따윈 무의미하다는 것.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도발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국 역사상 첫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이자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던 밴쿠버 올림픽 당시 김연아 선수도 자칭 라이벌이었던 아사다마오 팀으로부터 갖은 도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경기 순서가 아사다마오 다음 경기에 배정됐던 터라 만약 그가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면 적지 않은 부담감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시즌 내내 50점대에 머물며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아사다마오가 역대급 인생 경기를 보이며 73점을 획득한 것이었죠. 점수가 발표되고 김연아 선수가 무대에 오르기 전 그 짧은 순간 일본 언론들은 일본팀 금메달이 확정된 것 마냥 불타올랐고 코치였던 타라소바는 김연아가 대기 중인 바로 옆에서 박수치고 환호하며 평소답지 않은 오버액션을 보였습니다. 이는 분명 김연아 선수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행동이었는데요.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은 선수 입장하는 곳과 퇴장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타라소바가 굳이 저곳에 있을 이유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됐기 때문이죠. 아무리 경쟁 관계라곤 하지만 이는 분명 페어플레이에 어긋나는 행동이자 굉장히 무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볍게 비웃어 넘기며 경기에 입장한 김연아 선수는 늘 그렇듯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며 기술 점수 44.7점, 구성 점수 33.8점, 합계 78.5점으로 세계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심지어 한 달 전 발목 부상을 당했던 터라 그 의미가 더욱 값진 경기였는데요. 이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실수 없는 클린한 경기력을 보여 총점 228.56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2위와 압도적인 차이로 금메달을 확정지었죠. 김연아의 코치였던 오선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사다마오와 타라소바가 지켜보는 바로 옆에서 똑같은 세레머니로 복수해 국민들을 통쾌하게 만들었는데 그에 반해 상반된 표정으로 굳어있는 타라소바와 이어폰을 꽂고 애써 못 본 척하는 아사다마오의 처량한 모습이 대비되어 또 다른 화제를 낳기도 했죠. 네티즌들은 타락한 매미소바가 난리 법석을 떤 덕분에 오히려 긴장감이 제로가 된 것 같다. 국민들조차 긴장할 정도였는데 멘탈이 탄탄한 것도 실력이다. 나 같으면 박살 났을지도 모른다. 3분 천하였던 아사다마오가 나중에 얼마나 쪽팔렸을까. 평생 이불킥을 하겠다. 등등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멘탈 관리에 약하다는 아사다마오가 시상식에서 눈물을 보이자 미국 NBC 해설자는 내가 아사다라며 참으로 억울하다.
억울할 것 같다. 하필이면 김연아와 같은 시대에 스케이터로 뛴다는 게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 대회가 열린 에보 2015 대회장. 쿵코라는 닉네임의 한국 선수 옆에 우통을 벗은 미국인 도전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우통을 벗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옷을 쿵코에게 걸어놓으며 너는 어차피 나한테 질 거니까 옷걸이나 해라 라는 식의 역대급 도발을 하는데요. 앞서 김연아 선수와 마찬가지로 썩소를 지으며 정면을 응시하던 쿵코 선수도 갑자기 가소로웠는지 자신도 우통을 벗어 제낍니다. 이에 한껏 달아오른 관중의 함성과 함께 시작된 1라운드 경기에서 아예 퍼펙트로 깨진 미국 게이머는 순간 표정이 차가워지며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분투했지만 순식간에 패배에 얼떨떨해하는 그에게 마치 즐거웠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민 쿵코 선수와 악수 후 주섬주섬 옷을 챙겨 퇴장하는 그를 보며 이후 그 누구도 한국 게이머에게 섣불리 도발하지 못했죠. 영상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해당 미국 게이머는 벨트를 풀어서 패대기 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는 사실 경기 전 쿵코만의 독특한 쇼맨십으로 경기가 잘 안 풀리면 우통을 까는 것도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로 통하고 있습니다. 미국 게이머는 이를 역이용해 도발을 한 것인데 의도와는 달리 한국 선수의 전투력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경기를 본 한 네티즌은 둘 다 운동을 안 해서 봐주기 힘든 몸이지만 퍼펙트로 이기는 것을 보니 왠지 근육질로 보인다. 다른 경기면 몰라도 게임으로 한국인한테 도발하는 순간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는 미친 짓이었다. 애초에 키 누르는 방법부터 미국인은 정직하게 두 손으로 누르는데 한국인은 그냥 긁고 있다. 차원이 다른 존재다 라며 경악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선수인 이치로가 한국인 투수가 던진 데드볼에 맞고 마치 활처럼 휜 바나나 자세의 굴욕 사진으로 유명했던 지난 WC 아시아 라운드에서는 개막전 당시 이치로는 한국이 앞으로 30년간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한국팀을 도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30년 발언은 다소 진위가 왜곡된 부분은 있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팬들의 공분을 샀고 대회 내내 이치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보란듯이 한국에 2연패를 당하자 이치로는 같은 팀에게 연패를 당한 것을 두고 자신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라고 말하며 더그아웃에서 영어로 욕을 하는 장면이 한때 인터넷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함부로 도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일까? 다음 대회부터 이치로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항시 말을 아끼더니 극단적인 실력차가 없는 한 압승은 어렵다. 상대팀도 전력을 다하는 단기전이기 때문에 쉽게 이기기는 힘들다는 등 한국을 의식하는 듯한 신중한 인터뷰 자세를 보였죠. 한편 한국인들의 이런 습성을 모르고 심기를 건드린 일본 기업도 있었습니다. 98세 할머니와 13세 소녀가 등장한 CF에서는 어릴 때 어떻게 옷을 입었냐는 소녀의 물음에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는 곧장 일본 위안부 문제를 가리킨 것이며 그 일을 아직도 따지는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한 차례 한국인들은 특유의 냄비 근성이 있다며 불매운동 또한 금방 식을 것이니 걱정 안 한다고 실언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았는데요. 창업주인 야나이 회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진정성 부족을 이유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최근 매장 9곳을 추가로 폐점한 유니클로는 전국적으로 총 22곳의 매장이 사라지며 불매운동의 상징이 되고 말았죠. 한국을 이기고 싶다면 도발보단 차라리 칭찬으로 적개심을 푸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한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초반 모든 한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반일 감정을 건드리는 방역 정책을 펼치던 일본이 올림픽 개최 무산 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폭하면서 사실상 의료 체계 마비 등 전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일 기준 390명이 증가, 누적 12,255명을 기록했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를 제외해도 한국보다 많은 수치다. 사망자 또한 20명이 늘어 296명으로 한국보다 58명 더 많다. 이에 비해 같은 날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9명에 그쳐 누적 1694명을 기록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은 지난 2월 중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 후 하루에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평균 3에서 40명 정도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던 일본은 방역 강화 차원에서 한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발표하는 등 강경한 대처를 이어갔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모든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돼 한국인 유학생들과 여행객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수한 방역 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함에도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확진자 수를 점차 줄여나간 한국과 달리 일본은 금년 7월 개최 예정인 올림픽 연기나 취소를 우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선별해 검사를 진행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이어갔다. 지난 3월 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한국이 18만 8,518건으로 일본 8,029건에 비해 23배 이상 많았다. 특히 3월 24일 국제올림픽위원장이 금년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을 2021년으로 연기한다는 발표 이후 일본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평균 약 40에서 50명이던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까지 늘어나며 일본 정부가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피하기 위해 확진자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일본 내 확진자 수치는 NHK 집계 기준으로 17일 555명, 18일 584명, 19일 374명, 20일 347명, 21일 390명으로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에 문 닫는 세계 송문연은 일본.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모든 학교와 일반 상점을 닫는 가운데 일본은 반대로 닫았던 학교와 상점을 다시 열고 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오늘 일본 기업과 학교들이 지난달 아베 총리가 요청했던 자발적 폐쇄 조치를 끝내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위기가 정부와 시민들로 하여금 경제와 공중보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경영난으로 더 이상 문 닫을 수 없어.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풍 테마파크가 지난 월요일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방문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입장할 수 없다. 그리고 실내 시설은 이용할 수 없고 실외 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이 테마파크처럼 부분 영업 재개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테마파크의 이런 결정은 지난달 27일 아베 총리의 요청 이후 3주 동안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테마파크를 다시 열기 전 회사 안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했다. 이 결정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며 시설 내에 어떤 전염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테마파크의 회장이 밝혔다. 지난 목요일 일본 정부의 전문가들이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중간 평가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전염이 통제되고는 있으나 한계선 상에 놓여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발병이 다시 보고되지 않은 지역에선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의 지역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큰 책임이 있다. 지금 일본에선 초중고교 95%가 휴교 중이나 일부 교육위원회는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개교하기로 했다. 한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빼고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으나 마스크가 부족해 부모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를 쓰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도착해서 손을 씻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손을 씻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선생님이 확인한다. 코로나19 전에는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같이 점심을 먹었으나 이젠 자기 책상 위에서 말없이 밥만 먹는다. 뉴욕 다음은 도쿄가 될 수 있다. 미국 CNN 방송은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일본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보도했다.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는 1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배로 뛰었다. 도쿄도에 따르면 약 40명 수준이던 확진자 수가 2일 97명, 3일 89명으로 점점 늘고 있다. 감염병 예방 전문가인 이와타 켄타로 고베대 교수는 이런 추세대로면 전망은 어둡다면서 뉴욕시 다음이 일본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뉴욕시는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2,9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은 검사 수다. 3일 기준 1,350만 명이 거주하는 도쿄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는 4,000명도 채 안 된다. 일본 전역에서는 인구 1억 2,500만 명 중 39,466명에 불과하다. 검사 대상 문턱이 워낙 높은 탓이다. 일본 정부는 고위험 사례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일본 보건부는 CNN의 서면으로 코로나19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은 자연 낭비라면서 여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자가 격리토록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극적 검사로 무증상 환자로 인한 감염 확산 지적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뒤늦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마다 현장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적절한 판단 아래 시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상담한 이들 중 실제 검사를 받은 사람 비율이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적절한 판단 아래 검사가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올해 2월부터 2달간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따져본 결과 도쿄도는 상담자의 2.2%만이 검사를 받은 반면 이발 학기려는 그 비율이 95.8%에 이른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4일 오전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보다 13명 늘어난 3,1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도쿄도가 773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부 346명, 가나가와현 217명, 지바현 201명, 아이치현 202명 순이다. 소규모 검사와 비교하면 확진자 수가 적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도쿄 봉쇄동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CNN은 도쿄에서는 곡선이 평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등에서 참전국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외 한국전쟁 참전국 우선 지원이란 원칙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중 미국은 우방이자 동맹, 일본은 이웃국가, 또 16개 참전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라고 설명했다.